7월 16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엿새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시티그룹 등 은행들의 실적 호조와 중국의 성장률이 회복세를 나타낸 게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엇갈리게 나와 상승폭을 제한시켰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13%, 0.21%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14%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숨고르기 하루 만에 재차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로존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미국 경제 지표가 혼조를 보였지만 중국 성장률 지표가 안도감을 줬습니다. 영국은 0.6% 올랐고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0.6%, 0.3%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을 밑돌아 소비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7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9.5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시티그룹의 2분기 순이익이 42억 달러로 전년 동기 29억 5천만 달러에 비해 42% 증가했습니다. 일회성 경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도 주당 1달러 25센트로 전문가 예상치인 주당 1달러 18센트를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주식 매매에 따른 이익 증가와 부실 자산의 손실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뉴욕 증시가 역센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부합했고 금융주들의 실적 호조 바통을 이어받아 시티그룹도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도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혼조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반등에 성공하며 마무리가 됐지만 중국의 GDP가 발표되기 이전에 장 초반에는 1840선대까지 출렁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과 함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출발합니다. (15일) 발표된 중국의 지난 2분기 GDP가 7.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중국 관련주들은 전일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중국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조선, 화학, 철강, 기계는 상승했지만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GDP 발표에 따른 국내 업종 영향 자세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슈 진단해보면서 종목 추천까지 받아보는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됐습니다. 1분기보다 7.7%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예상치 7.5%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업종별로는 조금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관련주들, 수출 관련된 종목들은 올랐지만 소비 관련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자세한 영향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서 다 정리를 해주셔갖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제 뉴스 다 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 바로 국내 총 생산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가 바로 7.5% 예상치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7%다, 7.5%다,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서 0.2%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에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이 좀 더 시장에 주목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우려감 자체가 상당히 작용했던 중국의 GDP 발표였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중국의 러지웨이, 중국 재정부장이죠. 중국 재정부장이 어느 정도는 6.5%라든지 아니면 7%, 7.5%는 상관이 없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우려감을 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그런 결과치가 좀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결과치가 긍정적이지는 전분기보다는 긍정적이지 못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하방에서
지지는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상태의 GDP가 발표가 됐다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GDP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지수가 같이 나갈 건데 이런 부분은 보시더라도 꾸준히 제조업지수 자체가 하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제조업지수 자체를 볼 때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그리고 50 밑으로면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제조업지수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어느 정도는 시장은 예상을 한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GDP 성장률 발표만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여타의 제조업지수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조업지수는 지금 수렴 공간에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방향성 자체를 좀 더 찾아가는 국면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더 보이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동반된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유추를 하실 수가 있겠고,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어제 시장 분위기로는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철강, 그리고 화학, 기계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종목군별로 나뉘게 되겠지만 전체적인 업종별로는 그런 부분에서 왜 매수세가 들어갔느냐, 바로 또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수출 그리고 수입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더 쉽게 표로 좀 나타내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우리는 내수가 확대되는 기조로 중국 정책이 유지된다고 봤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 1분기까지는 상당히 내수 자체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2분기 갑자기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어떤 부분을 뜻하냐면, 중국이 시진핑 체제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했죠? 바로 어느 정도의 내수를 확대시키겠다. 거기에 대해서 내수적인 부분을 좀 더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경기 회복 국면, 도시 인프라를 가지겠다, 이런 부분을 나타냈지만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는 역성장을 불러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 침체를 불러왔다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중국 자체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내수 관련주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중국의 이런 부분 수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 수출 관련 업종으로 좀 더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시는 방법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를 한번 가져본다면 일단은 뭐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중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 제조업 지수를 비롯한 그런 경기 회복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 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국 내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 자체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경기 부양적인 효과를 좀 더 나타내겠다는 뜻으로 좀 더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내수에 대한 확장을 좀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은 반대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제조업 쪽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인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하방 자체가 견고하게 다져지는 느낌이 상당히 나타났었죠.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더 내려가는 게 우리에게는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수가 있었는데 다시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2000포인트까지는 상해 종합지수를 좀 더 열어놓으시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밴드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고, 왜 이렇게 하방을 좀 더 길게 잡느냐면 일단 앞서서 나왔던 이 물량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상당 부분의 매물 자체가 하방에 분포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라가는 상태지만 이런 차익 실현 여부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2000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중국의 경기 부양 모멘텀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그리고 오늘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밑으로 조정을 받는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상방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견인할 것인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은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중국이 상향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랠리를 좀 더 급하게 이뤄내는가, 이런 시각적인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우리나라 시장을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세가 좀 더 유효하다고 좀 판단을 하겠고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의 GDP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이 힌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수출주 쪽으로 관심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상해 종합지수 2,000을 지지하게 된다면 중국 모멘텀은 여전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 챙겨볼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 카이즈노주가 상당 부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화장품주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신라 이 종목만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을 좀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모멘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군 중에 한 개라고 아실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일본인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자체를 좀 더 구축을 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호텔신라를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수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여타의 부분을 매력 포인트를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좀 가지고 왔고, 일단 2분기 실적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좀 더 상회하는 실적, 그래서 지금은 330억 원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주 면세점이겠죠. 그래서 제주 면세점에 대해서 중축을 계획을 하고 있는 점이 하반기에 좀 더 시그널적인 부분, 모멘텀, 상승 모멘텀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신다면 영업이익이 지금 330억 원 정도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나 전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같은 경우는 80억 원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만큼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 대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이나마 13%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인데, 일단 전분기보다 좋아진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반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단은 뭐 제주 면세점에 대한 증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실질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매수가를 한번 잡아본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62,800원에서 63,000원까지 62,500원이죠.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형주니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7만원을 말씀을 드리겠고, 하단에 61,500원 부분을 우리가 손절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자. 그래서 61,500원을 만약에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추세 자체가 바뀌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이런 시장에서는 손절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 손절 가격 61,500원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호텔신라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중국 관광객 증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에 따른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다 말씀해 주시면서 실적도 한번 짚어주셨었고요. 손절가 61,500원 반드시 지켜주시라라는 당부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장에서 전기 저장 장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쪽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전기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에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사실 시장이 상당히 혼조권을 보이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이 전기 저장 장치 쪽은 어제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의 흐름도 더 강하게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수급의 유입이 제일 크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요소가 같이 합쳐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었고, 또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투자 심리에 자극이 됐고요. 또 기관들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대형주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매수세가 당분간은 계속 좀 지속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종목은 상승이 지금 과도한 상태입니다. 네. 대체적으로 이제 삼화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3,000원권에서부터 출발해서 어제 9,300원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3배 정도를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추격 매수나 아니면은 묻지마식의 매수를 하시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주를 좀 보시면은 역시 대형주 쪽에서는 제일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역시 삼성 SDI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한 6%를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죠. 대형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강세를 띄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 이제 역시 저번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일진 머터리얼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가 계속 몰리면서 어제도 장중에 14%까지 상승을 하는 기염을 한번 토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승세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그동안 이제 전기 저장 장치 테마로 주가가 상승세를 탔던 삼화전기나, 그 다음에 또 좀 상승이 안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후발주자 형태로 또 상승이 나온 로켓 전기 같은 종목이 지금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기 저장 장치 관련주들 일부 종목들은 과도한 상승권에 진입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이 전기 저장 장치 관련주에서 한 종목을 꼽아주셨었죠. 일진 머티리얼즈,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목표가 도달했고요. 그리고 7월 2일에 말씀해주셨던 옴니 시스템도 장중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예, 일단 이 옴니 시스템이나 일진 머터리얼스 모두 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전기 저장 장치나 아니면은 전기 원전 사태 때문에 전기 부족 형태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매수가 제일 좋았는데요. 일진 머터리얼스 같은 경우는 상승 배경을 보시면은 역시 기관들의 매수가 제일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는 대신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이어나가는 상황이고요. 증시 자체가 6월 달에 상당히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바닥을 잡고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역시 그럴 때 이제 상승을 하면은 또 기관들이 어떤 특정 종목군을 지정해서 공략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텐데, 최근에 보면은 스마트폰 관련주나 스마트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파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런 종목에 대해서 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기를 좀 옮겨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상승이 과도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현재 이런 식의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라면은 당분간 강세는 좀 더 이어질 걸로 봅니다. 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든지 좀 긴 조정이 나오면은 그걸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는 것도 좋다라고 판단이 돼요. 투자자들은 초기 상승 국면일 때는 포기를 하다가 나중에 시장이 종목이 많이 오르고 옆으로 기는 구간 나오면은 그거는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고점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경향이 많거든요. 상승은 항상 초기에 공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진 머터리얼스는 지금 자체로 바로 공략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은 조정을 좀 주면은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역시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테마성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플러스가 나올 때 그냥 매도 타이밍 잡고 다시 밀리면 재공략하는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가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와 옴니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AS를 받아봤고요. 끝으로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상신 EDP라는 주식인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지금 현재 상승이 한참 나오고 있는 이런 2차 전지나 아니면 전기 저장 장치하고 관련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1분기 실적을 보면은 그 순익 규모는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매출 규모가 좀 상당히 좋고 해서 매출액 대비해서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0억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평가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제 거래가 안 터지기 때문에 공략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진행을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일단 뭐 신고가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승 초기 국면이라고 판단해서 공략을 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제 보시다시피 주가가 연속으로 상승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항상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매수가는 4,150원에서 4,250원입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 4,360원이니까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아야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손절 기준가는 3,8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신 EDP 관심 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땡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총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가 장 초반에 1840선트로 출렁했다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일단 현재 국내 증시 흐름 21선 안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 반등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예, 단기 반등은 계속 유효한 그런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극적이었죠. 주가 극적인 모양인데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10일, 20일, 5일 이평이 이제 정별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별 놓임으로써 주가가 좀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계속 적죠. 거래량을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OBV 지표를 봐야 되는데 OBV 지표가 오늘 시그널 자체가 이제 상위인 거래량이 조금 붙어야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갈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누차 말씀드렸죠. 이제 선물의 중심 가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전체 차트 보면 선물 중심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선물의 중심 가격이 지금 한 243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중심 가격 자체가 워낙 지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243의 선물 평균 가격의 종합주가 지수로 보시면은 주가 평균 가격이 1860까지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주식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계속 뜸뜸이 가는 천천히 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 뭐 21일평 안착이 있고요. 21일평 자체가 이제는 서서히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요. 이번 주말부터 21일평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은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뭐 기준선은 그 선행 스팬2는 계속 길게 나오면서 강력한 저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1890짜리인데요. 제가 볼 때 이 자리를 이제 빨리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최저점인 어제 보시면 선행 스팬 1 1850에서는 강력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양이다. 이 결론은 이제 1850과 1890 사이에 이제 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이제 어디로 이탈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상방 이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주식 자체를 지금은 조금 호전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가 돈 먹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이런 것은 제가 뭐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잘하죠. 치고 빠지는 스들은 한 5천억에서 7천억 갖고 재단식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기관이 설치면은 외국인과 개인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기관 자체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기관의 동향을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좀 보실 필요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 지수가 이제 월봉 피벗으로 중심선이거든요. 월봉 피벗의 중심선으로는 월봉 피벗의 중심선을 뛰어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굉장히 2,000포인트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882자리에서 도전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한번 꼼꼼하게 한번 봐주십사 이렇게 보시고요. 주봉은 이미 중심선을 뛰어넘었습니다. 주봉은 이제 중심선을 뛰어넘은 후에 어제 이제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됩니다만 이제 일봉은 말할 것 없지만 주봉 자체만 월봉 자체만 피벗을 돌아선다면 장 자체는 굉장히 급속히 좋아질 것이다. 일봉 자체도 뭐 크게 볼 것 없습니다. 일봉도 이미 주가 자체가 상승 트렌드로 돌아서는 부분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는 이제 박스권에서 굉장히 적은 양태지만 어제 무려 5%의 그 OP 정도의 선물로 치면 OP 정도 가장 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움직임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시 궁금해하지만 글로벌 증시의 신고가 왜 우리나라 증시는 신고가가 못 나올 것인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문제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마 가지고 지금 굉장히 어려웠는데 분당절만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진정으로 끌게 주는데 지금 뭐 주식이거든요. 주식 부분에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외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해 증시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하고 글로벌 증시 보시면 이 아래쪽이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이 아래쪽이 우리나라 증시고요. 이 위쪽이 여러분 아다시피 일본 증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하고 똑같아요.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와 똑같고 미국 증시가 중간이고 일본 증시는 폭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주식 자체가 보통 6개월 내로 같이 겹칩니다. 동조화 현상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격이 벌어지면 이격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격이 곧 줄어드는 부분인데 가장 중심이 제가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예,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중심으로 잡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과 중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면요. 코스피 상승 10개 종목을 보면 뭐 주식이 그런대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누구누가 뭐래도 이제 삼성전자 부분인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보여줬죠. 480일평에서는 분명히 자극적이다. 제가 여러분에서 300일평까지는 천천히 갈 것이다. 300일평에서 137만 원입니다. 아직까지 6만 원의 여력이 충분히 남았다. 6만 원 같으면 삼성전자 만 원의 주가 10포인트입니다. 6, 70포인트 상승이 충분히 갈 수 있는 부분이다. 6, 70포인트 상승이라면 여러분 보다시피 선물은 10p 정도, 선물이 10p라면 255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255 가면 선물의 중심 가격이 250까지, 평균 가격이 250까지는 분명히 저는 간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너무 기죽질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단무지 정신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여기 121일평까지는 무난히 갈 것이다 중에 저는 의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 61일평까지는 무조건 가고 120일평 간다. 그렇지만 61일평이 반등하는 자리를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61일평 자체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61일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30일 정도 급격히 떨어지는데 61일평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캔들차트가 61일평을 수없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누구도 지금 어렵습니다. 주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동조화가 아니고 2000에서 여러분 1770까지 빠진 이 부분이
누구도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선물 만기, 옵션 만기날 옵션을 2천억 정도 우리 개인이 깡통 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매매를 하지 말고 복지부동하는 게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분명히 상승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표들이 상승 트렌드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이럴 때는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쪽을 봐도 저쪽을 봐도 답답한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홍수 때문에 피해보신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전남 신청원입니다. 네, 국내 증시 단기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1850에서 1890 박스권에서 상방 돌파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60일 이평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120일 이평까지 반등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 추천 종목 미리 봤는데요. 두산중공업이더라고요. 네, 예, 잘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두산중공업입니다. 에너지 및 시설 서비스 관련 회사입니다. 발전, 산업, 담수, 운반, 건설, 그린 에너지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발전 부분 매출이 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기 장비 수주 비중을 늘려 수익성 확보에 보다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력 수주 사업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중동 쪽에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670%로 안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에 큰 거래량이 들어왔고요. 많은 거래량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신리도 및 신용률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42,000원에서 44,000원 사이입니다. 목표가는 47,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1,000원입니다. 요즘 보면 두산 엔진, 두산 인프라코, 두산 중공업이 하락 후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관련주를 가지고 계신 분은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일에 말씀해 주셨던 동국제강 AS도 받아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약간 좀 더 상승하리라 봅니다. 동국제강은 금속 및 광물 회사입니다. 철강 제조 기업 국내 최초로 후판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후판 중심의 판재료와 철근 형광 등으로 사업이 재표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현재 상승 중입니다. 현재 약 5% 정도 상승 중인데요. 절반 정도 상승 시 분할 매도하시고 반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 그 현대 하이스쿨을 제가 한번 추천했는데 현재 한 15% 정도 수익이 나왔고 절반은 매도를 드렸는데요. 현대 하이스쿨, 동국제강, 그다음에 포스코 등 철강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요 계속 좀 들고 가시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매일 2천 종목 차트를 매일 보는 사람인데요. 요즘 거래소 코스닥 값이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빠르면 한 2주에서 한두 달 정도면 우리 그 개인분들 손실하는 부분이 거래소나 코스닥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만회가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저녁에 영등포 구천역 5번 출구에 근처에 있는 한성원 빌딩 좋은투자에서 오후 6시부터 제가 직접 주식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식으로 힘드신 분은 많은 참석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성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신학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재광 상무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내 증시 버냉키시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 중국의 경기 지표 하나에 출렁이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참 국내 시장 참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 자체적으로 힘든데 미국과 영국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G2국가라고 할 수 있죠. 세계 모든 면을 이끌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 국내 증시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출렁거리는 그런 천수답의 시장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국내 시장은 외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내수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다시 말해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쓰는 경제 기주 체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의 경기는 수출이 잘 돼야지만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수도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 사정도 좋아지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부 영향은 영향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요자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서울 지역에 엄청난 비를 뿌리면서 그 비 피해도 속출하고 있죠. 그것처럼 시장도 마찬가지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의 영향을 보면은요, 바람의 방향이 지난달과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미국 시장은요, 다우존스 공업지수나 나스닥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행진을 벌이는 등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미국 나스닥 시장의 주가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나스닥 시장의 주가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최근 이 나스닥 시장은 미국 경기가 크게 좋아진 그런 모습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전략, 출구 전략을 시행한다는 보도와 함께 출렁거리는가 싶으니 미국 나스닥 시장을 유심 있게 지켜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늘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차트를 보면서 놀랄 겁니다. 지금 미국 나스닥 시장 일봉 차트입니다. 계속 신고가 행진입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은 2000년대 이후 13년 만에 신고가 행진입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보였던 것이 지난 2000년도였어요. 지난 2000년 초에 고점이 5,130포인트까지, 5,132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에 비한다면 오늘 종가가 3,600포인트대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나스닥 시장이 아직도 멀었습니다만 최근 13년 동안은 신고가라는 얘기죠. 근데 미국 시장이 이렇게 지표가 신고가 행진을 벌일 정도로 경제지표가 좋냐? 그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주식시장은 경기를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투자자들은 이미 미국 향후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지표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역설적으로 제가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 중에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장을 평가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피곤할 때 주식 상승에 싹은 튼다 하는 아주 유명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이 시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미국 시장의 경우는 이건 상승기조다. 이거 흔들림의 모습이 아니라 상승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오히려 전형적인 상승장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시장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30분에 끝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끝나는 미국 시장의 영향보다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부터 시작되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받습니다. 어제장에서도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소폭 상승으로 마감했던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경제지표가 2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에 부합하는 7.5% 성장률을 보였다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근데 이 중국 시장도 그동안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지금 상해종합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지난 5월 말까지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6월달 급락을 보였습니다. 국내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근데 지난 6월 말에 저점을 찍은 이후
지난주에 하나의 또 저점을 찍고 쌍바닥의 패턴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의 모습은 전형적인 침체 국면 탈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조금 유식한 말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은 지수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것은 밑으로 빠지려는 가능성이 적어지고 있다. 하락하면 저점에서 대기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결론입니다. 이미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미국 시장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도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은 디커플링 되고 있다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미국 시장의 신고가 행진은 국내 시장에 악재일 수는 없죠. 호재죠.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이 문제였습니다. 중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전형적인 약세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최근 중국 시장의 모습은 어때요? 예, 완전히 이제는 크게 우려할 것이 없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는 두 개의 미국과 중국의 주식시장의 모습은 그렇죠? 이미 상승 대열에 합류했고 그리고 중국 시장은 이제 바닥 탈출 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최근의 혼돈 상황은 그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급등락하는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은 대부분 주가가 바닥 국면과 천정 국면, 바닥과 꼭지 국면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의 패턴으로 본다면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바닥 국면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미국 증시가 전형적인 상승 기조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국내 증시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국 증시 마찬가지로 최근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바닥 탈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신데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것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자, 국내 시장의 패턴의 모습을 보면은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어땠습니까? 조금만 반등을 주면 여지없이 그 다음날 크게 급락을 하는. 그러니까 야 팔고자 하는 욕망이 갈 때 팔지 않으면 그대로 그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손실을 주는 모습을 이제까지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달에는 2000포인트부터 1770포인트까지 무려 종합지수 자체가 20%가 넘는 지금 화면에 코스피 일봉 국내 시장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6월 한 달 동안의 하락은 저것은 무슨 지난주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뭐 테러가 난 듯한 전쟁이 난 듯한 아니면 무슨 극단적인 환란을 겪었을 때 나타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것은 과도하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국내 시장도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 시장도 이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지난달 2월 25일 날 1770포인트 하나의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였죠. 7월 8일 날 1809포인트 쌍바닥의 패턴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래 된다면 국내 시장은 흔들림은 있으나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 주식시장을 이제 관심을 가져서 투자에 가담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식 투자는요. 은행에 예금하는 것과 다르게 그렇죠?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안전하게 하겠다. 나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 같은 안정성을 요구하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느 정도 내가 리스크가 있지만 그거보다 초과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확인하고 배팅에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그렇죠. 늦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의 모습을 보일 때 지금이 오히려 공략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1900포인트 때부터는 1차적인 저항선 때입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근데 항상 오버슈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지수 안정권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점진적이지만 서서히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내 코스피 일봉 차트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종가가 국내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1875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모 말대로 1900포인트가 1차 저항선이라면 이 25포인트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매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는 질문입니다. 다만 항상 주식시장은요. 1차 목표치보다 더 올라가는 것이 시장이고요. 또 지지선보다 더 한 번 더 하락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그럼 1900포인트 라인부터 1차 정선이 놓여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900에서부터 1950포인트 라인까지는 저는 매물 공백 상태가 나타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더군다나 국내 시장도 지난 6월 말과 쌍바닥의 패턴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물량대를 제가 지금 화면에 제시했죠. 저 물량대를 제시한 것이 1950포인트 라인입니다. 그래서 굳이 매도를 고려하시는 분이 할지라도 1950포인트 전후로 한 시점에서 매도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은 장중에 흔들림을 받을 때마다 자신 있게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무난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내 증시 안정권에 진입해가고 있고 기다리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면 뭘 사야 할까요? 업종별로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뭐 지수가 오르던 내리던 간에 항상 지수가 내릴 때도 상승하는 종목 있게 마련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개별 종목군들은 영원한 그 단기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뭐 그 재무제표라든지 펀더멘탈 이런 것보다는 수계부에서 하시면 되고요. 개별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는 여전히 꾸준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여기 이 시간을 통해서는 다소 팔이 느리신 진짜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적어도 사고 나서 한 일주일 이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한두 달 정도의 텀을 두고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선정했는데 이것은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의 모습으로 본다면 현재 가장 지금 테마주로 부각되는 것이 화학 정유주들을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들이 아직 실적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민감한 관련주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안정화의 모습을 보인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지 않나. 특히 화학 관련주에서는 최근 전기차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되겠죠. 여전히 추가 상승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중에서도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2차 전지를 포함한 이런 화학주들도 역시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버랭키 회장의 출구 전략, 축소 전략 내놓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할지는 아직 미지수죠. 퀘션 마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올 연말이든 빠르면 늦으면 내년 초에 결국 할 겁니다. 출구 전략을. 그렇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수혜주들이 금융주입니다. 특히 보험주, 생명보험주와 역시 은행주들이 타깃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들 금융주들도 지금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삼성화재 이런 종목 같은 화재주들, 그리고 은행주들,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기업은행 이런 은행주들도 지금 엄청 침체 국면입니다. 따라서 이들 종목군들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질 수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최근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만도 같은 이 자동차 관련주와 부품 관련주들이 죽사발나고 있습니다. 속된 표현입니다만. 더군다나 외국계 리포트들이 아주 좋지 않은 리포트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달에도 가만히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리포트를 냈던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매수율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투자 경험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이미 그 회사가 악재성 재료가 나오면 바로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미 고점 대비 20% 30% 하락했다. 이것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제는 자동차 관련주들도 충분히 지금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나. 지금 자동차 부품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고 있고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나. 또 IT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락으로 해서 같이 IT 부품들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들 종목군들도 이제 서서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물량을 좀 늘려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셔도 금주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